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 지역에는 과거 천호뉴타운이라는 대규모 정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개 구역으로 출발한 계획은 사업성 부족과 소유구조 문제로 70%가 해제되었고 현재 사업이 완료 단계에 도달한 구역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그 남은 3개 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단지입니다. 뉴타운이라는 이름과 달리 전체 세대는 총 2000세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수요는 오히려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지가 위치한 천호동의 생활권 구조와 최근 변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일 오후 천호역 출근 시간이 아닌데도 꾸준한 인파가 역 주변으로 흘러나옵니다.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이 역은 단순한 환승 지점을 넘어 서울 동부권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생활교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천호역의 월 승차 인원은 11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잠실, 강남, 홍대 입구처럼 특정 목적지가 뚜렷해 유입이 집중되는 역들과 달리 천호역은 생활권과 상권 그리고 환승 수요가 고르게 작용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이용량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특별한 대규모 목적지가 없음에도 이 정도 수준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호동은 서울 동쪽 생활권을 관통하는 생활교통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호역을 나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강동권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평일에도 꾸준한 방문객이 있을 만큼 지역 소비 흐름의 중심에 있는 시설입니다. 특히 천호뉴타운이 추진되던 초창기에는 백화점 앞 더블역세권이라는 점이 사업성 기대를 높였던 핵심 요소였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이마트 천호점 역시 동부권에서 방문 수요가 높은 대형마트로 주말에는 천호역 일대 교통량을 체감할 정도로 생활권 중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 상권의 핵심인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과거에는 유흥시설이 밀집해있던 상업거리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방문객 구성과 소비 패턴이 달라지며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활력 있는 거리로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힐 만큼 많고 매출 또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천호동 로데오 거리는 여전히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강동구가 진행한 로데오 거리 정비 사업으로 보행 환경과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면서 상권 분위기 역시 한층 안정적이고 밝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천호역 주변을 걸어보면 왜 천호뉴타운이 한때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던 사업이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갖춰야 할 기본기는 이미 최고 수준이었죠. 그래서 천호뉴타운은 성공이 예정된 뉴타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의 성공은 입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제된 천호뉴타운 4구역과 6구역 사이 길을 걸어보면 수많은 소규모 상가들이 나열된 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 건물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걸쳐있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런 지역은 도시기획적으로 말하면 뉴타운 추진에 가장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해관계만 보면 10년이 걸려도 합의가 안 나는 게 자연스러운 곳. 그래서 천호뉴타운은 입지와 상권은 최상이었지만 사업 방식과 지역 구조가 맞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중 1구역은 예외였습니다. 당초 천호시장, 족발골목 등 5개 전통시장이 밀집한 대형 상업지역이었지만 상권 전체를 하나의 개발 단위로 묶어낼 수 있었고 2016년에는 SH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사업 성공의 동력이 확보됐습니다. 그 결과 최고 40층, 오피스텔과 포함해서 총 1263세대 규모의 대규모 수상버가 아파트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로 완성되었고 천호뉴타운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못지않게 사업성이 뛰어났던 천호뉴타운 3구역 바로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가 천호대로와 로데오 거리를 정면으로 맞대고 있다면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그보다 한 칸 뒤 한층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와 맞닿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단지는 천호동에서도 보기 드문 정돈된 주거 중심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이 가진 복잡한 상업지 구조를 벗어나 3구역은 오히려 뉴타운 본연의 목표였던 주거지 개선이라는 방향에 가장 충실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업을 완주한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주거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천호뉴타운에서 남은 30%의 새로운 삶이 이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2년 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67대1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실제로 단지에 들어서 보면 이 단지가 왜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지 내부는 신축 아파트답게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고 중앙에는 조경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단지 전체가 안정적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도 놀이터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입주 후에는 자연스럽게 신축 아파트 타운의 생활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대단지 규모는 아니지만 헬스장, 골프 연습장, 샤워실, 업무 공간, 스터디룸까지 필요한 기능들이 균형 있게 갖춰져 있습니다. 최근 신축 단지들처럼 단지 내 수영장은 없지만 동쪽에 위치한 천호이동 주민센터와 지하 수영장이 바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단지 커뮤니티처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북측에는 천호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 산책로, 도서관까지 갖춘 공공인프라가 가까워서 단지 내부에 별도의 대형시설을 두지 않아도 생활 편의는 충분히 충족되는 구조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강력합니다. 바로 맞은편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상가에는 롯데마트가 이미 운영 중이고 의료시설과
각종 편시설이 고르게 입점해 있어 주거와 소비 동선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부지가 넓지 않아 단지 밀도가 높은 편이고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가 남쪽에 자리하여 일부 세대의 시야를 가리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지에 들어가 보면 각 동과 라인의 배치 덕분에 시야 각이 생각보다 잘 확보되어 있어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사전 점검 세대로 들어가는 길, 같은 방향으로 걷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 채널을 보셨다는 구독자분들도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입주를 앞둔 사람 특유의 밝은 표정이었죠. 첫 번째로 확인한 곳은 47B 타입, 단지 내 21세대만 있는 희소한 평면입니다. 이 타입은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첫 집으로 많이 선택하는 구조인데 오늘 방문한 세대 역시 첫 청약에 성공한 신혼부부의 집이었습니다. 내부는 밝은 톤 마감과 기본 제공되는 아트월 덕분에 기본형임에도 초기 인테리어 부담이 거의 없었고 고층 배치라 거실에서는 시티뷰가 확보되며 발코니 아래로는 단지 중앙 수경시설과 출입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주방은 일자한 구성에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이 적용되어 면적 대비 동선이 단정하게 정리된 모습이었고 다용도실은 워시타워가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은 실사용 면적을 고려해 적절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 신혼부부가 첫 주거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본 요소들이 고르게 갖춰진 세대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본 5급 B타입은 47 타입의 기본 동선을 유지하면서 방이 하나 더해진 구조입니다. 이 단지는 모든 방에 인면 분할창이 적용된 것이 특징인데 5구 타입에서는 이 창호가 추가된 방까지 확보되면서 면적 대비 개방감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가 포함된 구성으로 실제 사용 시 동선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진 형태였습니다. 해당 세대는 시트 판넬 옵션이 적용되어 있어 벽면 질감과 전체 마감에 정돈된 느낌이 잘 어우러졌고 거실에서는 단지 외부 방향의 시티뷰가 확보되어 이 면적대에서 선호가 높은 요소들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사전 점검을 진행 중이던 신혼부부에게는 하자 접수 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5구 타입은 소형 평형의 기준에 가까운 구성으로 전체적으로 실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기본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갖춰진 세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확인한 44 타입은 단지에서 가장 작은 면적대이며 입주 후 전세를 놓을 예정인 해외 유학 중인 예비 부부의 세대였습니다. 중저층임에도 거실에서는 단지 내부의 수경시설을 정면으로 보였고 2개의 방과 세탁 공간이 적절히 배치돼 1, 2인 가구의 주거와 임대 모두에 무리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작은 면적이지만 실용적인 구성으로 효율적으로 설계된 세대였습니다. 74A 타입은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세대였습니다. 사전 점검 당시 아이와 함께 세대를 둘러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마침 아이를 맞이하던 시기에 무순위 당첨까지 겹치며 이 집이 가족에게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준 사례였습니다. 세대 내부는 판상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거실과 주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조명 옵션이 적용되어 체감 면적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외부 조망은 맞은편 힐대 쌓인 방향의 시티뷰가 확보되어 있었고 안방에는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이 함께 구성돼 수납 측면에서 실용성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족 단위 실거주자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세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74C 타입은 내부 구조가 다른 세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타입은 2년 전 제 영상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평면으로 소개한 바 있는데요. 복도 끝방이 꺾여있는 형태라 자연스럽게 독립된 공간으로 형성되며 오픈형 발코니가 해당 방에 연결되어 프라이버시 확보에서 우위가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거실에서는 시티뷰가 잘 확보되어 있으며 붙박이장과 드레스룸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다용도실 규모 역시 5구 타입보다는 확실히 여유 있는 편이죠. 세대 내 공간 분리가 중요한 가구에게 실질적인 장점이 있는 평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세대는 총 26세대 모집에서 평균 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타입 중 유일하게 최고층에 배정된 세대였습니다. 거실에 진입하면 천호동 일대를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는데 당첨 직후 처음 세대를 확인한 자리였던 만큼 입주 예정자분이 이 뷰를 바라보며 보여준 기쁨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조망은 안방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거기에 더해 안방에는 붙박이장의 스타일러 공간, 드레스룸까지도 별도로 마련되어 공간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주방은 판상형 구조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고급형 아트월 마감이 적용돼 다른 타입과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서 프리미엄 포지션을 명확하게 갖는 세대였습니다. 여러 세대를 직접 확인해보니 사람들이 해제된 70%가 아니라 남은 30%에 집중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입지, 생활권, 커뮤니티, 조경 등 실거주 요소들이 국공립시설, 상권, 교통축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이미 살기 좋은 지역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가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었습니다. 최근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면서 주변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천호 로데오 거리에 위치했던 마사회 지점의 이전이 확정됐고 천호공원에는 통학로 조성 논의가 진행되며 주거 중심의 생활권으로 재편될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호 뉴타운은 계획의 절반 이상이 해제된 사업이었지만 완성된 30% 안에서 실거주의 기준이 다시 정리된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역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든 이 30%가 천호의 주거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준점이 될 것이며 천호동 전체의 변화도 결국 이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는 아직 정비가 덜 된 구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구역들은 최근 존치관리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이는 개발이 막혀있던 규제가 풀리면서 앞으로 정비나 재개발 논의를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시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선택과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남은 구역이 정비되고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간다면 천호 뉴타운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뚜렷해질 것입니다. 계획은 축소되었지만 도시의 미래는 여전히 이곳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